자, 빛은 파동성도 가지고 있고 빛은 입자성도 가지고 있어. 그중에서 빛이 파동성이 있다는 건 토마스 영이 빛의 간섭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줬고, 빛이 입자성을 띠고 있다는 건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통해서 실험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빛의 광전 효과에 대한 얘기 반복해보자 라는 얘기죠. 자, 광전 효과에 대해서 하기 전에 빛이 너네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이 파동성을 띠고 있을 때와 입자성을 띠고 있을 때 빛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 얘기해. 소리는 3요소가 있죠. 소리의 높이, 소리의 세기, 소리의 맵시. 이게 있는 것처럼 빛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색깔. 네, 빛의 색과 밝기. 밝기. 좋았어. 자, 빛의 밝기라고 하는 빛의 세기가 있고 빛의 색깔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을 결정하는 요소를 파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빛의 밝기를 결정하는 건 진폭이다. 그래서 진폭이 큰 빛이 훨씬 더 밝은 빛이라서 간섭 효과를 통해서 진폭을 변화시켰더니 진폭이 커지는 보강 간섭일 때 더 밝아 보였다.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색깔은 뭐다? 진동수다. 자, 빛의 삼원색 빨, 초파. 이 중에서요, 에너지가 클수록 진동수가 큰 거잖아요. 어디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요?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더 커요. 그렇다는 얘기는 파장은 거꾸로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입자의 성질로 보면 빛의 색깔은 여전히 똑같이 진동수야. 그래서 빨간색 쪽보다는 초록색, 초록색보다는 파란색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다? 같은 말이야. 빛을 입자로 봐도 진동수는 여전히 있어. 그랬니? 자, 근데 빛의 밝기를 결정하는 건 뭐다? 진폭. 아니야. 그거는 파동일 때고요. 빛이 입자일 때는요. 입자 많을수록. 네. 빛의 밝기를 결정하는 건 빛의 입자수예요. 그래서 입자수가 많을수록 빛은 훨씬 더 눈부시게 보이는 거죠. 알겠냐? 네. 빛의 입자를 뭐라 그러냐? 광자. 그래서 광자수가 많을수록 훨씬 더 밝은 빛으로 보여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똑같이 빨간색 빛이면 그 빨간색 빛이요. 눈부신 빨간색 빛이 있고요. 흐린 빨간색 빛이 있어요. 라고 하는 빛의 삼원색이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자, 빨간색이면 진동수가 1이라고 칠게. 초록색은 10, 파란색은 100이야. 그러면 눈부신 빛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빨간색 진동수를 1 가진 광자가 100개 있는 빛이 눈부시게 보여. 하지만 그 안에 빨간색은 여전히 진동수는 1이야. 되겠어? 흐린 빛은요, 진동수가 1인 빨간색 빛이 겨우 1개 있는 거야. 그래서 밝기가 어두워 보이는 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빨간색이라고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진동수는 같다. 단지 밝은 정도가 다르다는 건 그 안에 빨간색 빛의 개수가 다른 거다. 이런 얘기야. 똑같아. 초록색 빛은 진동수가 10이에요. 근데 흐린 초록색 빛은 그 초록색 빛이 1개 있기 때문에 흐려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눈부실 때는 그 초록색 빛이 100개 있어서 눈부셔 보이는 거야. 라는 얘기야. 파란색도 똑같아. 1개 있을 때는 흐린 파란색 빛, 100개 있으면 눈부신 파란색 빛이지만 진동수는 변하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로 빛이 파동인지 물질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둘이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밝기 변화의 원인을 분석한 게 아인슈타인이다. 밝기 변화를 분석한 게 아인슈타인이다. 그래서 만약에 진폭이 밝기라면 실제로 파동일 때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니? 파동일 때 에너지의 크기는 A제곱 F제곱에 비례해. A가 뭐야? A가 진폭, F는 진동수. 맞아. 그러니 파동일 때는요, 밝기를 밝게 해도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진동수를 크게 해도 에너지가 커지는 건데, 이게 만약에 입자가 되면
네, 입자가 되면 밝기는 진폭하고 상관이 없어요. 입자일 때 에너지는요. HF로요. H는 플랑크 상수고 진동수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밝기를 아무리 변화시켜도 에너지의 크기는 변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단지 진동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지 밝기는 무관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밝기가 에너지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만 보면 돼. 그래서 밝기를 더 밝게 했더니 에너지가 커졌어? 그럼 파동이야. 밝기를 더 증가시켰는데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 그럼 입자라는 거야. 알겠어? 이거를 실험한 게 아인슈타인이야. 그랬을 때 너네 기억해야죠.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건 금속에는 엄청나게 자유전자 더럽게 많아. 그래서 얘는 조금만 자극을 줘도 밖으로 탈출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금속마다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해. 기억나? 자, 그 금속, 이게 철이든 불이든 그 금속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뭐라 그러냐? 그 금속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뭐라 그랬다? 이걸 워크 펑션, 일함수, 이놈의 새끼들아. 일함수. 됐어? 네. 예를 들어 철 같은 경우에는 탈출하기 위해서 20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치자. 구리 같은 경우에는 탈출하기 위해서 5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치자. 금속마다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일함수 값은 다 달라. 알겠어? 탈출하기 쉬운 금속이 있고 어려운 금속이 있어. 근데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모든 금속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 그러면 그 에너지를 누가 줄 거야? 누가 줄 거야? 누가 전자한테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줄 거야? 빛이. 다시 말해서 광자가. 되겠어? 이렇게 빛이 오다가 그 빛 에너지를 전자가 먹으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부는 탈출할 때 쓰고 일부는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돼. 자, 근데 궁금한 거 있죠? 빛은 어떨 때 파동성을 띄어요? 어떨 때 입자성을 띄어요? 부딪힐 때 있잖아. 그렇죠. 빛은요, 가다가 다른 물질이랑 충돌하는 그 순간이 입자성을 나타내요. 그리고 부딪히지 않고 곧장 직진하고 있을 때 파동성을 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속이랑 부딪히는 이 순간에 빛이 입자로 바뀐다. 그 빛의 입자를 광자라고 하고 그 빛이 무슨 색깔이냐에 따라 그 광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결정된다. 어떤 빛은요, 빨간색 빛은 진동수가 1이고 플랑크 상수는 우리가 그냥 1로 볼 거니까 빨간색 빛의 에너지는 1로 보자. 초록색 빛 한 개의 에너지는 10으로 보자. 파란색 빛 한 개의 에너지는 100으로 보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각각의 색깔마다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의 크기는 1에 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빨간색 빛이 오면 전자는 그 빨간색 빛인 1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를 먹을 거야. 그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먼저 쓰고 나머지가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뭐가 되냐면 운동 에너지가 돼. 이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광전 효과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때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함수를 뺀 만큼이 됐니?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이런 얘기야. 되겠죠? 그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진동수를 우리는 무슨 진동수? 안 물어볼게.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만드는 진동수를 우리가 한계 진동수. 이 한 개만 넘으면 돼. 한계 진동수 또는 문턱 진동수.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요. 똑같이 HF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 F가 이 F 제로보다 크다면 됐어. 그 에너지를 먹은 전자는 탈출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함수 함수를 우리는 광전효과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X축이 뭐였냐? 진동수. Y축은 뭐? 운동 에너지. 되겠어? 자, 그랬을 때요.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로 표현한 것처럼 y축에 해당되는 게 운동 에너지니까 2k는 그래서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이함수를 빼면 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이함수에 해당되는 이 문턱 진동수보다 훨씬 더 큰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빛을 먹으면 진동수가 F0가 아니고 F인 진동수를 먹었어. 그러면 탈출한 후에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 가져. 이런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Y 대신에 운동 에너지 집어넣은 거고요. X 대신에 진동수 집어넣은 거고요. 그렇다면은 플랑크 상수 H가 바로 이 이함수에 뭘 나타낸다? 기울기 값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플랑크 상수값을 얘기하니까 이 상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게 철에 해당되는 그래프이던 구리에 해당되는 그래프이던 그래프의 기울기는 변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문턱 진동수는 그대로 유지돼야 돼요. 라는 얘기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쭤보세요. 그 한계 진동수랑 한계 진동수랑 그 광자 에너지랑 광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랑 같으면 정확하게 같으면 탈출해서 정지되어 있어. 전자가 안 움직여. 운동 에너지가 0이야. 됐어. 전자가 가만히 네, 탈출한 후에 전자가 정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새끼가 물어본 게 뭐냐면 됐니? 탈출할 때 필요한 이함수가 10인데 광자가 10이라는 에너지를 가져왔어. 그럼 탈출을 합니다. 그럼 탈출한 후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0인 것 뿐이죠. 되겠어? 전자 네. 스핀 운동이랑 그거는 원자핵 주변에 있을 때 얘는 전자가 탈출이잖아. 됐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0인 상태의 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빗 먹고 탈출한 전자를 뭐라 그러냐? 광전자, 광전자. 빗 먹고 탈출한 전자를 광전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요. 그 전자가 탈출하기 위해서 광자를 한 번에 몇 개 먹을 수 있어? 한 개밖에 못 먹어. 전자는 한 번에 광자 한 개밖에 못 먹는다. 여러 개 먹을 수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내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빨간색 빛을 줘요. 근데 빨간색 빛의 광자는 에너지가 1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먹은 전자는 이함수가 지금 철의 이함수는 얼마냐면 20이거든요.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전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자, 초록색 빛은 에너지가 10이라고 쳐. 이거 먹어도 이함수가 20이기 때문에 얘 탈출 못해요. 광전 효과 안 나와. 근데 파란색 빛은 에너지가 100이잖아. 그러니까 이함수가 20인 철에 있는 전자를 탈출시킬 수 있다고. 이때 광전 효과가 나타난다. 되겠어? 근데 이게 철이 아니고 만약에 구리라면 구리는 이함수가 얼마냐면 5예요. 5. 이게 5로 바뀝니다. 그럼 빨간색 빛을 먹고는 탈출하지 못하지만 초록색과 파란색을 먹고는 탈출해. 근데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초록색을 먹으면 15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파란색을 먹으면 95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탈출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탈출한 후에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 됐냐?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이 속도가 다른 걸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잖아. 그러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은 또 다른 실험도 고안했지. 물어보는 거 아니고 그냥 그랬다. 운동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얘는요 이렇게 하죠. 여기를 지울게요. 자, 금속 구가 있어. 이게 구리야. 그래서 여기서 빛 에너지를 주면 탈출한 전자가 튕겨 나와서 이 금속판에 갈 수 있게끔 해줄 거야. 그러려고 다른 쪽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려고요. 이쪽에는 플러스, 이쪽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전자가 탈출하면 플러스 판 쪽으로 끌려가서 일로 갑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흐를 때 전자가 몇 개 흐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류계를 이렇게 놓는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 놓을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 또 다른 그래프로 그려요. 그랬을 때 기억해봐. 요번에는 X축을 전압으로 놓을 거야. Y축을 전류로 놓을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러지만 여기는 똑같은 전압이라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놓을 거야. 자, 볼트는 에너지인데요. 에너지는 방향이 없는 스칼라 값인데 왜 뿔만 놓습니까? 이건 의미죠. 플러스 전압은 전자가 잘 튀어나오기 위한 순방향 전압을 걸어준 거야. 마이너스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걸 방해하기 위한 역방향 전압을 걸어주는 거죠.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는 튀어나오는 개수가 다 움직여요. 근데 이걸 거꾸로 역방향을 걸어요. 다시 말해 금속관이 있는 쪽이 마이너스, 전자가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이쪽을 플러스로 잡는 거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초록색 빛을 먹은 전자는 튀어나올 때 운동에너지 15야. 파란색 빛을 먹은 애는 95야. 그러니까 운동에너지가 더 큰 애가요. 방해를 세게 줘도 튀어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초록색 빛은 역전압을 하나 걸면 튀어서 얘가 방해를 해도 튀어서 흘러갈 수 있어. 근데 역전압을 두 개를 걸면 방해가 너무 세니까 올 수가 없어.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전자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지? 근데 파란색은 역전압을 두 개 걸어도 전자는 튀어올 수 있어. 왜? 운동에너지가 크니까. 정말 그런지 보겠다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역전압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걸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아. 여기에 전류가 0이 될 때까지를 측정해 보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빛을 쏘니까 전류는 1A인데 정지 전압이 2야. 이런 빛도 있고요. 어떤 애는 똑같이 1A인데 정지 전압의 크기가 훨씬 커서 3에서 멈춰. 뭐 이런 빛도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정지 전압이 더 클수록 더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온 전자라는 거지. 이게 무슨 빛? 파란색 빛. 이게 무슨 빛? 초록색 빛. 이거야. 자, 근데 전류는 똑같이 1A야. 왜? 튀어나온 전자가 한 개니까. 되겠어? 그러면 전자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뭔데? 전자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래서 전자를 탈출하는 전자수를 늘리기 위해서 광자수도 뭐 해야 돼? 많아야 돼. 광자수를 많게 하려면 빛을 어떻게 해야 돼? 눈부신 빛을 줘야 돼. 그러면 광자가 많이 가니까 이거 먹고 탈출할 수 있는 전자수도 많아져. 그래서 전류가 세지는 거야. 그래서 눈부신 빛을 쏘니까 전자가 확 튀어나와.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1A가 아니고 100A야. 하지만 똑같은 초록색 빛이면 그게 한 개 튀어나오던 100개 튀어나오던 운동에너지는 똑같이 15야. 그러니까 이걸 못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정지전압의 크기는 똑같아. 그러니까 밝기는 에너지에 영향을 주지 않아. 알겠냐? 네. 라고 하는 실험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밝기라고 하는 건 에너지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지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만을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에너지의 크기를 영향을 주지 못하고 개수만 늘릴 수 있는 거, 이건 에너지가 똑같은 광자가 여러 개 있다는 뜻이다. 알겠어?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야. 어디 연락 좋죠? 과학자들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과학을 연구해서 엄청나게 멋진 걸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 과학자는 나의 길이 아니야. 네, 그렇죠.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원리를 발견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견된 원리를 가지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구를 잘 쓰는 소비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전 소비자 쪽입니다. 전 소비자 쪽이죠. 생산도 귀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광전 효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앞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어라고 하니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식으로 빛이라고 하는 게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빛의 이중성을 이렇게 예쁘게 설명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몇 개를 해보고 물질의 이중성으로 들어갈게. 자, 184. 184부터요. 너네가 3번을 풀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 풀어보죠. 자, 1, 2.
자, 거길 하지 말고요. 188페이지 오세요. 188페이지로 오시면 188페이지에 할 수 있는 것만 해. 모르는 건 버려. 188, 189. 9문제야. 시작. 다 어려워서 풀기. 처음 하기 전에 그냥 해. 양자화가 뭐였죠? 잠깐만. 자, 양정화라는 건 뭐냐면 양이 불연속적이다. 값이. 전자 껍질의 에너지 값이 불연속적이죠. 그걸 양자화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암페어 값이 늘어나면 튀어나온 전자 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 스피커 소리도 커져요. 소리의 크기는 뭐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소리의 크기는 진동수. 아니 진보. 진보가. 진폭이 커지니? 진폭의 크기 변화는 아까 배웠던 뭐에 의해 결정되는 거니? 조각나. 그쵸. 그럼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저희 실험에서 왜 중간에 진공으로 둬요? 네, 원래 진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 저 가운데가 진공이어야지 원래 정상이에요. 너네 정전기 유도하는 검전기 있지? 응? 검전기가 들어있는 금속 박 들어있는 그 유리통 거기도 진공이어야 유도가 잘해요. 2년 전에, 3년 전이다 벌써. 3년 전에 어떤 형아가 선생님한테 과거 형아였는데 밤에 문자로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형광등을 켰다가 끄면 왜 어두워져요? 논리적으로. 그걸 질문했어. 형광등을 켜면 여기서 비대너지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비대너지를 여기를 가득 채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형광등을 끄면 왜 어두워지냐? 자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똑똑하네. 저도 그런 질문을 하는 애를 처음 봤어요. 너무 예뻤는데 왜 그럴까요? 형광등을 켰다가 계속 켜놔야 밝잖아. 끄면 왜 어두워지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광자. 그러면은 켜도 의미가 없어요. 킬 때는 밝은데 끄면은 어둡잖아. 그럼 비대너지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 왜일까요? 잠깐만요.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급해줘야 되고 매 순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거야. 그냥 왜 계속 그럴까? 공급하는 흡수를 하기. 빛 에너지가 계속 안 들려. 흡수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충돌하면서 소리도 빛도 이 충돌하는 물체에 흡수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광합성 할 때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물한테 빛이 흡수되는 것처럼 이렇게 벽들한테 여기에 있는 물체들한테 매 순간 빛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충돌하면서 충돌할 때마다 빛의 에너지를 물체가 흡수합니다. 근데 얘는 그럼 계속 켜두면 얘는 고에너지가 돼. 에너지의 형태가 적외선이 아닌 것뿐이죠. 그래서 뜨거워지는 게 아닌 것뿐이죠. 어쨌든 계속 네네네. 켜두면 고에너지. 근데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질문하는 애가 있어서 그때 질문 받으면서도 괜찮네 이런 생각도 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소음 제거예요. 소리도 많이 충돌할수록 소리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소리가 됐어 없어지는 거거든요. 한 번도 생각 못해요. 네. 방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방음벽을 만들 때 매끄럽게 만들지 않고 결함판처럼 만들잖아요. 충돌을 많이 하게끔 만든 구조예요. 그래서 빨리 소리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되죠. 과학적으로 운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운? 그건 증명이 안 된 상황이지. 과학적인 운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얘는 운이 있다 없다 이런 게 불가능 이런 건 안 되죠. 점 볼 때 그 운을 얘기하는 거야?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전환되기 쉬운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제 만들어서 수송이 편한다는 얘기예요. 전선만 있으면 수송할 수 있으니까 저장도 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기 제품들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전환할 수 있는 기구가 쉽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환시키기 쉬워요라고 하는 거고 가장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어려운 게 이제 열 에너지 아시죠? 다 풀었어? 근데 왜 날 쳐다보는 거지? 예뻐서? 좋아한다고 말을 하든지. 오른쪽 대문 안 배운 것 같아. 그냥 배웠다고 생각하고 풀어. 줄게요. 3분 안에 해보세요. 내신만 어떤 쌤이 있어요? 내신만 어떤 쌤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데? 내신만. 너 내신 신청 안 하잖아. 근데 반별로 다 달라. 아
이번에 모듈 누구 하세요? 어? 모듈 중 누구 하세요? 뭐기죠? 김호진 쌤? 네. 영재 우리 어디 풀어야 되겠는데요? 답이 없는데요? 자, 시간 모자란 사람. 다 했어. 다 풀러볼게. 채점할 준비. 1번에 3. 2번 4. 3번 1. 4번 3. 5번 2. 6번 1, 7번에 4분의 V. 채점을 하는 게 아니고 답을 받아 쓰는 듯한 느낌은 왜 드는 거야? 8번에 1, 9번에 4. 자, 어디부터 봐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봐. 그림은 금속에 빛을 쏘였을 때 광전 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전자 탈출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금속은 양의 전기를 띌 거야. 됐지? 전자가 탈출하니까. 그래서 꼬맹아, 우리 가끔 가다가 나오는 거 검정기를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 찾아라 라고 할 때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댔다가 손 갖다 댔다가 동시에 치우면 같은 극으로 대전돼. 또는 전기를 띤 대전체를 아예 붙여도 돼. 그래도 같은 극으로 대전돼 한꺼번에. 됐지? 또 뭐 시켜도 돼? 광전 효과에 의해서 빛 쏘이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탈출하니까 온통 한꺼번에 플러스 전기를 띤 검정기로 바뀌어. 되겠어? 그래서 검정기를 같은 극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광전 효과를 일으키는 방법이야. 그러면 검정기가 한꺼번에 금속판과 금속박이 둘 다 똑같이 플러스 띕니다. 두 번째, 입사한 빛의 일부는 전자에 흡수됩니다. 네, 광자를 전자가 흡수하고 그리고 탈출하는 거죠. 세 번째, 튀어나오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양자화된다. 튀어나오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요, 불연속적이냐라는 얘긴데, 그래서 얘네들은요, 실제로 선생님이 초록색 빛 먹고 튕겨나오면 15의 운동 에너지를 가져. 그럼 여기 튕겨나온 모든 전자들이 15일까?
그렇지 않아요. 튀어나올 때 마찰에 의해서 일부는 손실됩니다. 또 그래서 얘가 튀어나올 때 가질 수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이거. 됐어? 네. 그래서 15보다 작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쭉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양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양자가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4번. 보통의 금속에서 자외선을 쏘여주면 네, 전자가 탈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에 광전 효과를 일으키려면 주로 적외선이 아니고 자외선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을 쏘일 때가 잘 일어난답니다. 5번.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빛의 세기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광자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지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튀어나오는 입자의 개수가 많아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광전 효과를 보기 위한 실험 장치입니다. 자, 빛을 쏘여 스피커에서 나올 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빛을 쏘여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만큼 전류의 세기가 결정됩니다. 그쵸?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면 전류는 세지는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기억볼게요. 빛의 세기가 세어지면 스피커의 소리도 커진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스피커라고 하는 건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전압과 전류의 곱이 소리의 크기를 결정해요. 그래서 전자수가 많아지면 소리의 크기를 크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의 세기는 그대로 두고요. 자, 빛의 진동수를 점점 작게 하면 그러니까 파란색을 초록색으로 초록색을 빨간색으로 하면 결국 소리는 나지 않게 됩니다. 왜? 전자가 안 튀어나오니까. 이런 얘기야. 자, 디귿. 빛의 세기는 그대로 두고 밝기는 그대로 두고 빛의 진동수를 크게 하면 스피커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니? 아니죠. 소리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광전 효과에 의해서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그림이고요.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때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라는 거 1번 기억해 두시면 되고 4번. 그림은 광전 효과를 위한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빛을 쏘여줬더니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첫 번째 전류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하고 있어? 역전압 걸어주는 거지. 역전압이 커지면 나중에 전자는 안 튀어나올 거야. 자, 그러면 기억. 가변 저항을 조절해서 전류가 증가했다면 더 많은 수의 광전자가 튀어나왔기 때문이니? 라고 하는데 전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요. 보면 지금 여기에서는요. 가변 저항을 조절해서 전류를 증가했다면 가변 저항의 크기를 조절해서 전류가 증가했다면 더 많은 광자수가 튀어나올까? 자, 지금 전류를 크게 했다는 얘기는 전압이 뭐 해줬다는 얘기야? 세죠. 맞다. 자, V는 아이치. 아야야. 자, 근데 얘 크기를 조절을 해서 얘를 크게 했다면 얘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정지전압은 그대로야. 정지전압은 그대로니까 돼서 여기에서 전자가 못 들어오게끔 막아주는 정지전압은 그대로야. 빛의 세기도 그대로지. 그럼 튀어나오는 전자수는 변화가 없어. 전류의 세기 일정해야 돼. 가변 저항을 조절해서 전압계의 눈금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정지전압을 안 걸었다는 얘기야. 역전압을 안 걸었다는 얘기야. 자, 이때 더 이상 광전류는 흐르지 않느냐? 아니요, 더 잘 흐르겠죠. 역전압을 안 걸었으니까. 자, 디귿. 가변 저항을 조절해서 전류계의 눈금이 0일 때 자, 0일 때 전압계에 나타난 전이차는 정지전압이라고 할 수 있죠. 되겠어? 전류가 오지 않는 그 순간부터가 바로 실제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혹시 니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니은은요. 가변 저항을 조절해서 전압계의 눈금이 0이 됐대요. 그러면 정지전압을 안 걸었겠죠. 정지전압을 안 걸면 튀어서 여기 건너오는 전자의 수는 많아지는 거죠. 되겠어? 그런 얘기야. 5번.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허용된 전자들의 궤도에 나타낸 건데 자,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온다. 그러면 가시광선의 빛을 방출할 거다. 기억나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전자가 허용된 궤도에 있을 때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자, 허용된 궤도에 있을 때라고 하는 건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자들은요 여러 겹의 전자 껍질로 되어 있어. 그랬을 때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있고 세 번째 전자 껍질이 있는데 이때 전자는 윗껍질에 있다가 아래 껍질로 내려와야 비대에너지를 방출하죠. 근데 이 두 번째 껍질에서 이렇게 돌고 있을 때는 비대에너지를 방출하니 안 하니? 안 해요. 되겠어? 그래서 허용된 띠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껍질과 껍질 사이를 이동할 때만 빛을 방출합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방출하지 않는다는 건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올라갑니다. 이때는 빛을 흡수해야 돼요. 첫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이동하면서 두 상태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방출한다가 아니고 뭐야? 흡수한다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틀린 겁니다. 자, 그 중에서요. 선생님이 이 얘기 할게요. 자,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됐어. 첫 번째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들어간다 그랬지. 왜? 첫 번째 껍질이 에너지가 1이면 에너지를 1 갖는 전자만 첫 번째 껍질에 들어와. 2나 3 갖는 전자는 못 들어와. 두 번째 껍질에 에너지가 4면 여기에는 에너지가 4인 전자 밖에 못 들어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자는 물질이죠. 물질은 입자의 성질을 당연히 갖습니다. 근데 무슨 성질도 가져요? 파동의 성질도 가져요. 됐어? 그래서 나온 김에 할게. 자, 빛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물질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걸 줄여서 드브로이파라고도 합니다. 되겠어? 드브로이 물질파는 물질도 똑같이 이중성을 갖는다 이 뜻이에요. 물질이니까 당연히 입자성도 가지고 있지만 얘가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 파동성을 나타낸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파동성을 어떻게 증명해? 그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파장의 길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물질도 그 물질만의 파장의 길이를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 그걸 증명한 사람이 드브로이야. 되겠어? 실제로요, 우리가 파동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요, 그 입자일 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를 아인슈타인은 HF라고 했어. 됐어? 네. 자, 파동이 입자일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HF라고 했는데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은 운동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드브로이는 파동이 가지고 있는 파동 에너지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 운동량이 같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되겠어? 자, 근데 이때 진동수는요, 광속은 일정하니까 꼬맹아 F 남다잖아. 근데 광속은 항상 불변 일정하니까 F는 남다분의 C라고 써도 똑같아. 그래서 F 자리에 남다분의 C를 대입하면 남다분의 HC가 MV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자도요, 그 입자의 질량과 속도에 맞는 고유한 파장의 길이를 가져. 그 파장의 길이가 MV분의 HC만큼 가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당한 파장의 길이를 가져야 되겠죠. 그 적당한 파장의 길이를 가지려면 입자의 질량이 작아야 되고요. 됐어? 속력도 느리면 얘가 파장의 길이를 갖는데, 되겠어? 그 중에서 입자의 질량이 작은 애가 바로 누구다? 전자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파동성을 증명하는 실험을 한다. 됐어?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 중에서 질량이 제일 작은 애가 전자거든요. 됐어? 그래서 그 전자의
파동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자의 파장의 길이를 측정하는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자가 파동성을 띠고 있으니까 전자도 간섭 효과가 일어날 거잖아. 되겠어? 그래서 드브로이가 전자를 이중순리세 쏩니다. 이중순리세다가 이번엔 전자를 쏴요. 빛을 쏘는 게 아니고. 근데 전자는요, 입자이기 때문에 내가 관찰할 때 전자 두 개를 쏘면 여기 하나 부딪혀서 간섭 효과가 안 나타나. 근데 내가 관찰하지 않으면 그 순간 전자는 파동성을 띠요. 이 새끼가 분신사바에서 이렇게 퍼져. 전자가. 분신사가. 몸이 여러 개로 나뉘어. 그래서 여기서 쏜 전자도 여기를 지나가면서 마치 빛이 회전하는 것처럼 전자가 회전해요. 관측을 안 하면. 응? 관측을 안 해야지 저기. 네. 관찰하면 입자성을 띄고요. 관찰을 하지 않으면 이 새끼가 파동성을 띄어요. 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자를 두 군데에서 썼으니까 두 군데에만 박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스크린을 설치하면 어느 부분은 전자들이 많이 박혀져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덜 박히고 많이 박히고 덜 박히고 많이 박히는 부분들이 생겨나. 그래서 전자를 이중슬릿을 관통시켜서 걔를 스크린에 상을 맺히게 되면 마치 빛에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것처럼 전자도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간섭 무늬를 통해서 우리는 전자의 파장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보강 간섭에서 그 다음 보강 간섭 사이의 경로차가 한 파장이잖아. 이걸 통해서 전자의 파장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전자의 파장의 길이가 정확하게 누구랑 일치하냐면 아까 방사선에서 본 X선의 파장의 길이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식에 집어넣어도 전자의 파장의 길이가 X선의 파장의 길이와 일치합니다. 알겠냐? 관찰을 한다는 것과 안 한다는 게 뭐야? 전자는 관찰하면 입자성을 띠고요. 관찰하지 않고 내가 보지 않으면 파동성을 띈다 그랬는데 빛은 거꾸로예요. 빛은 관찰하지 않을 때 원래 성질, 파동성이 나타나고요. 관찰하면 입자성을. 그래서 네, 관찰하지 않을 때는 관찰하고 있을 때는 파동성을 띠고요. 관찰하지 않을 때 빛은 입자성을 띱니다. 나의 저거 어디 있어? 그래서 관찰한다는 것과 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라고 하면 정말 사람이 보는 거야? 아니요. 가다가 다른 물질이랑 충돌하는 걸 관찰한다 그래요. 누군가의 간섭을 받는 걸 관찰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빛은 누군가와 충돌하는 그 순간 빛은 입자성으로 바뀌고요. 되겠어? 물질은 누군가와 충돌하면 빛은 뭐요? 파동성을 띠고요. 근데 이제 관찰하지 않으면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의 성질이 드러나는 건 충돌하지 않을 때. 그리고 새로운 성질이 나타날 때는 그래서 충돌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되겠어? 그래서 빛은요, 그 전자는요, 관찰하지 않을 때 파동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관찰할 때는 원래 성질, 입자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관찰할 때는 원래 성질이 나타나. 입자성. 근데 관찰하지 않으면 변화된 성질이 나타나. 그게 파동성이야. 실제로요, 빛도 입자니까요. 완벽하게 밀봉된 통 속에 전자를 집어넣으면 전자는 절대로 입자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맞죠? 근데 실제로 내가 관찰하지 않으면 전자는 아무리 완벽하게 밀폐된 통 속에 있더라도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마치 소리처럼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요. 근데 그게 관찰됩니다. 그래서 정말 빛이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전자가 파장을 갖는데 이 전자의 속력에 따라 파장의 길이가 변합니다. 맞죠? 전자의 속력이 달라지면 파장의 길이도 달라지는데 이때 가질 수 있는 파장의 길이가 정확하게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길이 껍질에 이 둘레가 정확하게 한 파장 길이여야 된다고요. 이 첫 번째 껍질이 정확하게 전자가 가지고 있는 한 파장 길이야.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가는 전자는 정확하게 이 껍질 둘레가 전자가 가지고 있는 두 파장 길이와 일치. 되겠어? 한 번, 두 번 진동한 이게 두 번째 껍질의 파장의 길이와 일치. 그러니까 한 번 반 진동하는 파장의 길이를 가질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껍질은요. 전자의 세 파장 길이가 세 번째 껍질의 둘레 길이와 정확하게 일치해. 이런 얘기야. 그래서 꼬맹아 지금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림에서요. 자 어디를 보냐면 189페이지에 9번 그림 보세요. 자 9번 그림에서는요. 거기에 동심원 점선의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모양이 몇 개나 봐봐. 튀어나온 게. 5. 네, 얘는 5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 껍질의 5번 껍질에 해당되는 거죠. 되겠어? 자, 나는요. 네. 네, 얘는 네 번째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는 자기의 파장의 길이에 배수되는 껍질에만 들어갈 수 있죠. 1배, 2배, 3배, 4배, 1.5배 되는 곳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껍질과 껍질 사이의 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느낌을 갖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번 보시면 다음 중 전자의 파동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세요 라고 하는데 전자의 파동성을 설명하는 건 전자는 이렇게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만든다? 우리가 빛으로 물질을 관찰할 때 쓰는 게 현미경이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선생님이 옛날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있어. 너무 작아. 빛이 가다가요. 자기 파장보다 작은 물질을 만나면 이걸 피해서 이렇게 가면 회절합니다.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엄청 작은 걸 관찰하기 위해서는 파장의 길이가 짧은 빛을 써야 된다고요. 근데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빛은 에너지가 뭐해지니? 세지니까 그 에너지가 센 빛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여. 그래서 살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찰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는 작지만 파장의 길이가 짧은 애들을 가지고 미세한 물질들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 파장의 길이도 짧지만 에너지가 크지 않고 에너지가 작은 애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전자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물질들을 관찰할 때 빛을 이용해서 관찰하는 광학현미경을 쓰는 게 아니고 전자현미경을 쓴다. 되겠어? 그래서 전자현미경은요.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거야. 자, 근데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하지 않은 게 뭐냐면 컴퓨터 효과라는 겁니다. 이 컴퓨터 효과는 그냥 말만 듣고 버리세요. 꼬맹아 봐. 여기에 전자가 있다. 여기에 광자가 있다. 자, 광자라고 하는 입자가 와. 그래서 가만히 있던 전자랑 뭐하니? 쾅 하고 부딪혀. 그러면 전자는 이리로 튕겨나가고 광자는 이리로 나갈 거야. 얘는 광자야. 그랬을 때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하기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은 보존된다. 광자의 운동량이 광자의 운동량이 맨 처음에 100이었다고 쳐. 질량은 1인데 속력이 100이어서 100이었다고 치자. 그래서 MV 값이 100이야. 그랬다가 얘가 부딪히면서 전자한테 운동량을 60을 주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얼마가 돼야 돼? 40이 돼야 돼. 서준아 졸려보서.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운동량은 100이었다가 충돌하는 순간 일부의 운동량을 전자한테 줘. 그러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뭐 해줘? 줄어들어. 40으로.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파장이 뭐해진다는 얘기야? 길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파장의 길이가 충돌 전보다 충돌 후에 파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게 바로 입자의 성질을 띠는 거다. 이걸 설명하는 게 컴퓨터이야. 그걸 컴퓨터 효과라고 해. 됐어? 그래서 컴퓨터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해돼? 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7번 갈게요. 그림과 같이 전이차가 V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전자를 거리 d만큼 가속시킨다. 전이차만 바꿔 전자의 드브로이 물질파 파장을 2배로 크게 만들어 주려고 한다. 자, 이때 필요한 전이차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지. 파장을 2배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파장의 길이를 몇 배로 하고 싶다고? 2배 크게 하고 싶다고. 파장 길이를 2배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 운동량을 뭐 해줘야 돼? 어차피 H하고 C는 상수값이야. 얘는 상수라서 변하는 게 아니야. 되겠어? 파장의 길이를 2배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량을 조정시켜야 돼. 운동량을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 네, 운동량을 2분의 1로 줄인다는 얘기는 어차피 질량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뭘 줄여야 된다는 얘기야? 속력을 얼마나 줄인다는 얘기야? 2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속력을 2분의 1로 줄이기 위해서 되겠어? 자, 드브로이 물질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전이차. 이때 전이는 전이의 다른 말이 뭐니? 전기 에너지지. 됐어? 이 전기 에너지가 바로 뭐니? 전자가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맞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니? 2분의 1 mv 제곱이 바로 전이 v야. 네. 그러면 실제로요. 얘는요. 속력이 2분의 1로 줄었어요. 네. 맞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 몇 분의 1 줄니? 3. 4분의 1을 주니까 전이는 몇 분의 1을 주는 거야? 4분의 1을 주는 거죠. 이해돼? 하겠어? 이런 얘기야. 얘는 파장의 길이를 2배 크게 하려면 속력은 절반으로 줄여야 되고 속력을 절반으로 줄이면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을 줄여. 됐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4분의 1을 줄면 전기 에너지도 4분의 1을 준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돼? 승우 돼? 이해되는 거 맞아? 확실해? 됐어? 전기의 에너지는 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맞아? 네. 너네 알지? 전기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고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고요. 개놈의 새끼. 그죠? 자, 그래서 속력이 절반으로 줄면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로 준다. 속력의 제곱이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8번. 그러면 수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라이먼 계열. 자, 라이먼 계열은 몇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거야? 라발파 몇 번째 껍질? 그 가시광선 쪽 아니에요? 전자가 몇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라이먼 계열이냐? 첫 번째 껍질이지. 두 번째 껍질로 내려와야 가시광선인데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는 발목. 알겠어? 네.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땐 적외선이고 그게 파실. 그래서 라이먼 계열의 빛을 방출한다 이 기출처럼. 라이먼 계열의 빛을 방출한다는 얘기는 전자가 무조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다. 자, 그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건 다섯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라이먼 계열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에서 첫 번째, 세 번째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내려오는 선 스펙트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꼬맹아 몇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에너지가 제일 커? 5에서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 둘, 셋, 뭐 넷 이렇게 되는데 얘는요 다섯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가 제일 커요. 맞아. 네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데 더 윗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에너지가 더 커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죠. 파장은 짧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파장은 어느 쪽으로 갈수록 큽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큽니다. 자,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인 스펙트럼이 자외선에 해당한다면 10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가시광선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면 무조건 자외선이에요. 디귿. 발목 계열은 몇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거야? 두 번째. 네.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스펙트럼이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스펙트럼의 왼쪽에 있냐? 라고 하는데 꼬맹아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애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이 빛이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이 빛보다 A가 B보다 에너지가 뭐야 되니? 작죠.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죠. 에너지가 작으니까. 알겠어? 이쯤 어딘가에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내려오는 아이가 있을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내려오는 애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 뜻이야. 납득하지?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보호의 원자 모형을 드브로이의 물질파로 설명한 겁니다. 여기 되죠? 자, 그 중에서 가는 5번째 껍질, 나는 4번째 껍질이라고 아까 너네가 얘기했어. 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0이 가는 전자의 드브로이 물질파의 정상파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정확하게 5번째 껍질을 딱 만나는 거니까 정상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수. 전자가 가 상태에 있는 경우 원운동을 하더라도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못하죠. 그 껍질 안에만 있으면 못합니다. 껍질을 이동해야 됩니다. 자, 민수. 전자가 나 상태에 있으면 빛을 흡수하니? 나 상태에 있어도 가만히 있는 거죠. 올라갈 때 흡수하고 내려올 때 방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납득하겠어? 네. 자, 이제부터는 답지가 없어요. 너네가 답지를 만들어주면 제가 그대로 답지를 쓰도록 하겠죠. 만약에 이상한 답 만들면 뒤진다. 191에서 192. 뒤에 있는데. 이제부터는 없어요. 있네요. 192부터 193까지는 없어요. 근데 190쪽에 저희 방금 통과 법칙가 있어요. 네, 그거는 방금 푼 답지는 있었는데 이제부터 풀 거에는 답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풀어. 4명이 다 불러서 일치되는 답은 정답이겠죠. 일치되지 않으면 뒤진다. 저희가 똥 싸서 뒤에 애들 다 틀리긴 하는데 요청 묻지 말고 맞게 풀어. 맞게 풀어. 어디 풀라고 했죠? 91, 90. 96. 네. 저도 지금 풀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특정 진동수 이하의 빛이라고 빛의 세계가 세면 방문자가 방출되고. 그럼 1번을 묻는 거야? 이번에 일본에서 특정 진동수의 빛이라고. 잠깐 나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 그냥 풀어. 나 풀게. 네. 특정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 뭐 이거 얘기할 것 같아요.
빨주노트처럼 해주시게. 궁금한데 이거 일부러 문제 만들 때 흑백으로 해놔요 선생님이. 네. 시험지는 다 흑백이라서 흑백으로 하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는데 이 느낌으로 그냥 구분하셔야 돼요. 주변이 다 까맣고 일부만 선이 있으면 방출 스펙트럼. 네. 자, 선만 까마면 흡수 스펙트럼. 마지막에 반도체만 하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반도체하고 쉬운 거예요. 마지막 쪽은 반도체 수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제가 거의 반년. 반년? 반년 넘었어. 우리 8개월. 근데 내신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내신 기간 그러면 2달 빼면 반년. 은혜하고 이거 본 거 반년. 반년 동안 가리켰는데 애새끼들이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크냐 작냐를 맨날 물어보고 지랄들이야 이씨. 그거잖아요. 에너지가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작다. 작다. 아 진동수. 어. 왜 자꾸 나를 좋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야? 가슴 설레게 해. 가슴 설레네 이 새끼. 상담 주간인데 잘하자. 자꾸 가슴 설레는데 쳐다본다고 말씀드린다. 빨리 풀어. 나 다 풀었어. 다 했어? 이 새끼 나만 쳐다보다가 문제도 안 풀고 지랄이야. 구석구석 다 풀어. 숙제 없어. 어디 학교? 선생님은 2학년 목일. 목일이요. 누구 있어요? 2학년 애들을 느려면 모르지. 나도 모르는데. 그리고 연합반은 이제 2, 3학년 들어가는 거지. 내년이면 고등학생이야. 내년에 고등학생이 아니라 클났어. 3년 더 있으면 성인.
달라? 세훈아 다 풀었어? 네. 네. 시은이는? 대충? 자, 해보자. 첫 번째 보죠. 금속 표면에 적당한 진동수를 가진 빛을 쏘이면 전자가 방출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뭐라고 하고? 광전 효과라고 한다. 이때 방출된 전자를 뭐라고 한다고? 광전자라고 한다. 두 번째,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인데 특정 진동수 이하의 빛이라도 빛의 세기만 세게 해주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X. 두 번째, 쏘여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세기는 밝기야. 밝기가 밝을수록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 X. 아니죠. X죠. 자, 세 번째, 세기가 약한 빛이라도 특정 진동수보다 큰 빛을 쏘여주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맞습니다. 아무리 흐려도 파란색 빛이라면 전자는 튀어나와요. 이런 거죠. 에너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색깔이 중요합니다. 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 번째는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빛은 연속적인 파동의 흐름이 아니고 불연속적인 에너지의 흐름이다 라고 설명한 게 광양자설. 양자라는 건 불연속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빛이 불연속적이다 라는 뜻으로 광양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금속 표면에 속박되어 있는 자유전자를 방출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문턱 진동수 한개 에너지. 문턱 진동수는 진동수고 그때 에너지. 문턱 진동수에다 플랑크 상수를 곱해야 에너지죠. 이람수. 이람수. 그래서 문턱 진동수는 진동수야.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이람수입니다. 자, 5번이요. 기울기 뭐라고? 플랑크 상수. 자, X절편은? 진동수. 문턱 진동수. X 절편이잖아. 가로축이 아니고 X 절편이니까 문턱 진동수 또는 한계 진동수. 자, Y절편은? 이람수. 그래서 네, 이람수의 음수값 이런 겁니다. 자, 6번 가죠. 러더퍼드는 이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죠. 우리 화학인 거죠. 러더퍼드는 무슨 실험했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이 개놈의 새끼들아. 그걸로 화학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하셨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지? 양성자. 원자핵 새끼야. 원자. 원자핵. 양성자 발견은 그 제자가 한 거야. 체드윅. 러더퍼드는 원자핵 발견했다. 7번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이야. 이게 좀 동떨어졌어. 그 뒤에 가서 써야 되는데 문제가 잘못 붙었다. 1번 원자핵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 맞아요. 맞죠? 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입니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다. X. X죠. 이건 보호의 전자 껍질로 설명하는 겁니다. 8번 가자. 연속은? 디귿. 흡수는? 니은. 방출은? 기억. 그냥 이렇게 약속하자. 어쩔 수 없다. 잘 안 보인다. 자, 9번. 원자나 분자 내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뭐라고요? 양자화되어 있다고 했잖아. 양자. 특정한 에너지 값을 양자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첫 번째 껍질인 상태에서 두 번째 껍질인 상태로 전자가 이동해 갑니다. 이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까? 10.2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11번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계열 중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되는 걸? 무슨 계열? 남원기. 라발파. 무슨 계열? 아. 발머 계열. 발머 계열. 발몬. 가시광선이면은 2에서 1 아니에요? 첫 번째는 자외선 11원 방태인 같은 새끼야. 아이씨. 발머 계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와야 돼. 자, 5분만 마지막 요것만 하고 가죠. 앞에 1, 2번만 남았네요. 1번. 맨 앞에 1, 2, 3, 4, 184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이거 되게만 하고 가자.
없어. 4분짜리 없다. 답을 찾았던 거야? 답이 나왔어? 이상하네, 답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답이 니은 디귿이에요. 기억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기억이 맞아요. 기억 반복돼요. 저. 자, 4번 봐. 예. 자, 4번 보면 가는 몇 개 튀어나왔어? 점선에 비해서? 하나.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껍질이야. 네. 그러면 이게 한 파장의 길이라는 얘기야. 됐지? 네. 두 번째는 몇 개 튀어나왔어? 2개 튀어. 그러면 두 번째 껍질이고 파장 길이 2배야. 그래서 가는 3개 튀어나왔고 세 번째 껍질이고 파장 길이가 3배야. 그랬을 때 가에 있는 파장, 나에 있는 파장, 다에 있는 파장의 길이는 어때? 맞죠? 같죠? 그러니까 파장이 누가 길다 짧다 이런 얘기 못해.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은 틀렸어야 되지. 그래서 니은이 틀렸어. 답이 1번이네요. 1번이네. 그 기억밖에 안 나요. 네, 답이 기억이에요. 혹시 디귿 한 번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나에서 원둘레의 길이는 전자의 득으로의 파장의 몇 배여야 돼? 이게 몇 배야? 같죠. 파장 길이의 몇 배? 이 득으로 원둘레가 아, 온둘레가 2배. 2배죠. 4배가. 그래서 왜? 얘는 거기 튀어나온 게 2개지. 마루가 2개 있다는 얘기지. 네, 얘는 파장 길이의 정확하게 2배인 공간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야. 원둘레가 파장 길이의 2배야.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2번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파장 길이의 2배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다음에 3번 볼까요? 거꾸로 갈게요. 옆에 철수요. 자, N에서 M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하고 에너지를 뭐 하는 거예요? 감소. 감소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방출되는 파장은 이라고 했습니다. 파장은요. 이는 기억나? 람다분의 뭐라고? HC. 되겠어? 그러니까 이때 파장의 길이는 이때 방출한 에너지 분의 HC인데 얘는 윗껍질에서 아랫껍질로 내려왔으니까 윗껍질의 에너지에서 아랫껍질의 에너지를 빼야 방출된 에너지. 됐어? 그래서 2번이어야 된다. 무거워. 자, 근데 2번은 좀 펼쳐. 자, 꼬맹아. 어떤 애가 이함수가 5야. 근데 초록색빛의 에너지는 10이고요. 파란색빛의 에너지는 100인데 자, 이 빛을 동시에 쐈어. 됐어? 네. 그러면 이 금속에 있는 전자가 먹고 탈출할 때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는? 아, 하나밖에 못 모으니까. 하나밖에 못 먹으니까 5아니면 95야. 되겠어? 초록색을 먹던 파란색을 먹던 둘 중에 하나 먹지 둘 같이 먹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거기 봐. 거기에 보시면 A라는 빛을 먹던 B라는 빛을 먹던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돼. 되겠냐? A라는 빛을 먹던 B라는 빛을 먹던 둘 중에 하나니까 정지전압은 마이너스 V 제로일 때가 A라는 빛을 먹을 때야. 됐죠? B라는 빛을 먹을 때는 마이너스 2V 제로여야 되고 A라는 빛을 먹을 때는 전류가 얼마여야 돼? 2 I 제로여야 돼. B라는 빛을 먹을 때는 I 제로여야 돼. 그럼 몇 번이 맞니? 3번. 뭐씨? 3번 아니에요? 죽여버려. 아니구나. 2I 제로일 때 정지전압은 일본이요. 마이너스 V 제로라고 1번일 수밖에 없다고. 아, 이렇게 하나만 먹어. 마지막 1번이요. 그림은 A, B의 비춘 빛의 진동수에 따른 광재의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때 보여요. 자, F1에 해당되는 진동수를 먹었을 때요. F1의 진동수를 먹었을 때 A 금속에서는 전자가 탈출했지만 B 금속에서는 전자가 탈출할 수 없었는데 됐죠? 자, B라는 금속은 이람수가 문턱 진동수가 F2인 금속을 진동수를 먹을 때 탈출하죠.
맞아? 맞아? 네. 좋습니다. 아닌가. 맞아. 여기가 F1이지? 네. 여기가 F2지? 네. 여기가 F3지? 이게 A 금속이고 B 금속이지? 네. 그랬을 때 이게 탈출했을 때 보여?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아무튼 그렇게 된 거잖아? 여기서 F1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빛을 먹었을 때요. A 금속은 탈출한 후에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2제로였어. 근데 이 A 금속에다가요. F3. F0를 주면 딱 이람수만큼이지. F0를 주면 딱 이람수만큼이지. 그러니까 A 금속의 이람수와 같은 게 뭐다? F0에 해당되는 진동수다. 맞지? 그럼 B 금속의 이람수에 해당되는 건 뭐다? F2. F2다. 근데 자 B 금속한테 F2를 주니까 어떻게 된다? 이람수를 뺀 나머지 에너지까지 방출하겠지. 그게 뭐야? 이제로지. 그러면 실제로 F2라고 하는 진동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요. 이람수에 해당되는 얼마를 가지고 있고 F1을 가지고 있고 탈출한 후에 운동 에너지를 얼마 만드는 거야? 이제로를 만드는 거야. 이게 F2의 정체야. 자, 그 다음에 F3라고 하는 건 F3는요. A 금속만 보는 거야. A 금속. 얘 탈출할 때 필요한 이람수 쓰고 운동 에너지 얼마 만들어? 이 제로를 만드는 거지. 이람수 만들고 이런 얘기야. 그럼 F1은 이람수이고요. 네. 맞아요. A 금속에 그럼 꼬맹아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얼마 커지는 거야? 이게 W고 이게 W고 뭐 이렇게 되잖아. 2제로만큼 커지는 거고 여기서 여기로 가면 또 얼마 커지는 거야? 2제로만큼 커지는 거지. 맞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A의 이람수는 B의 이람수보다 2제로만큼 크다. 왜냐면 B라고 하는 금속은요. B 먹었을 때 F2를 먹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0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이거만큼 더한 만큼 이란수가 큰 게 B죠. 근데 얘도 얼마예요? 2제로의 크기가 되는 거죠. 네. 맞아? 그래서 A일 때보다 자 B를 먹었을 때 이걸 먹었을 때 이람수가 0이 되는 거니까 2제로에다가 W니까 이거 F1이니까 F2는 됐어. F1보다 2제로가 크잖아. 근데 B를 그걸 먹었을 때 딱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거니까 B의 이람수는 얘보다 이거만큼 더 크다. 이 제로만큼. 네. 맞아? 네, 그거 맞는 거야. 그러니까 A의 이람수는 B보다 이 제로만큼 작다.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F1은요. 이 F2-F3 얘 값과 같니? 네. 네.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됐어? 이 F2니까 얼마야? 2제로 플러스 2W 거기다가 2제로 마이너스 W라서 이거 이렇게 날라가요. 그래서 W거든요. 그 W니까 F1이죠. 되겠어?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진동수가 이 F3인 빛을 주면 자, 이 F3 이거의 이 F3 그럼 얼마? 4, 2, 제로 플러스 2W를 누구한테 준대요? B한테 준대요. 이때 운동 에너지는 제가 2제로 플러스 W. 그러니까 요만큼을 빼야죠. 그럼 얼마? 3, 2, 제로 이게 W니까 얼마? 더하기 W만큼이죠. 되겠어요? 네, 그래서 2, 제로 아닙니다. 라는 얘기. 되겠냐? 그래서 요거 답은 3번. 이렇게 가요.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우리는 문제 다 풀었으니까 숙제 없습니다. 지우만 해볼 수 있게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3주 동안